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팅 AID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팅 AIDT 플랫폼 구성 현황을 살펴보겠고요. 그 이후에 수업을 직접 만들고 진행하는 영상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래스팅 AIDT에 들어오면 보이시는 첫 화면이고요. 상단에서 강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통수학 2의 1학년 1반 강좌를 선택하면 이렇게 첫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홈 화면인데 이 홈 화면에서는 이 AIDT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것들을 보시려면 위쪽에 상단에 있는 5개의 탭, 홈, 수업, AI 학습, 학습 현황, 학급 게시판을 순서대로 눌러가면서 전체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을 살펴보시면 제일 왼쪽에는 오늘의 일정, 이것은 오늘 진행된 수업, 진행 예정인 수업 혹은 이미 진행된 수업의 수업 다시 보기 등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과제 배부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과제 2개가 있죠. 16명 중에 빵명, 셋 중에 빵명 제출했다 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 수업을 하시기 전에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훑고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5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5개의 버튼은 주요 기능들만 모아놓은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즐겨찾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 5가지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최근 수업 분석. 수업이 끝나면 매 차시마다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토대로 교사는 이 수업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단원별 학습 분석 내용도 살펴볼 수 있고 주간 학습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홈 화면은 학생들도 교사와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학생들의 홈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직 수업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업 시작 전으로 뜨고 제출해야 할 과제들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학습 목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목표를 만들면 이 목표는 교사와도 공유가 되고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AI 추천 학습. 학생의 성취도와 수준에 맞춰서 AI가 추천하는 학습을 제공하는데 이런 학습 내용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주간 학습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업을 만들고 진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으로 오시면 상단에 수업 탭을 누르셔서 수업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요 기능 바로가기 버튼에 수업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도 같은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하시고 대단원을 선택하시고 수업할 단원을 선택하셔서 수업 만들기를 누르면 기존에 만든 블로그 자료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수업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수업 정보를 저장하시고요. 수업명, 날짜, 교시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3교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목차도 재구성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가장 초기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수업을 재구성하고 싶다고 하면 자료 추가를 통해서 수업 자료, 평가 문제, 영상 자료, 내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어요. 평가 문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원을 고르고
유리함수, 그래프, 쉬운 보통 확인 눌러주시고 탑재되어 있는 문항 중 두 개를 골라서 두 문제 추가하기. 평가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평가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대로 하셔도 되고 위치를 재구성하고 싶으시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점 6개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수업 콘텐츠가 있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전체 수업 구성이 끝나셨다면 다시 수정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수업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바로 시작하실 거면 상단의 수업 시작을 누르셔서 시작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라면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홈으로 가서 다른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방금 만들어 놓은 수업이 뜨지요. 그럼 학생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화면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오늘 수업 일정에 3교시 수업이 뜨긴 하는데 수업 시작 전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을 누르면 수업 참여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수업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 시작 화면이 뜨고요. 학생은 수업 참여하기로 바뀌었죠. 눌러서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시 이건 교사의 화면입니다. 처음에 수업 시작해서 연결되는 화면은 이 수업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진행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수업 목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그 수업 콘텐츠에 해당하는 수업 화면, 그리고 학생 현황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학생의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지금은 제가 패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지만 노트북 활용하면 수업 화면과 학생 현황 보기 화면이 한 화면에 전체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화면 열기를 눌러주시면 교사의 수업 진행하는 화면만 이렇게 띄워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툴바를 이용해서 함께 보기, 메모장, 필기, 질의응답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함께 보기를 클릭하시면 학생들이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더라도 교사가 공유한 화면으로 학생들을 다 끌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학생이 3페이지에 이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교사가 함께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학생의 화면도 교사와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게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필기를 통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어떤 부분에 같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닫아주시고요. 혹은 질의응답도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함께 보기 종료를 눌러주면 해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학생은 이제 다시 다른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화면에서 메모장을 열어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필기를 열어서 교과서 위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필기도 가능합니다.
다시 필기 눌러보면 기존에 필기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과서로 돌아가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교사는 현재 이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모니터링으로 돌아오시면 학생 현황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생각열기 화면. 방금 현수 학생이 생각열기 화면에 필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생각열기 화면에서 학생 현황 보기를 눌러보시면 최현수 학생만 필기 아이콘과 새 메모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현수 학생의 화면 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작성한 필기를 누르거나 작성한 메모를 눌러서 어떠한 내용을 메모하고 필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평가 콘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콘텐츠를 눌러서 학생 화면을 보면 다음으로 눌러서 평가로 넘어와서 문제 풀기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떠요. 왜냐면 평가는 선생님께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평가 시작을 누르시지 않으면 학생이 풀이에 참여할 수 없고 평가 시간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가 시작을 눌러 주셔야 그때부터 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문제 풀기를 누르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답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객관식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필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답을 직접 필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자로 입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다 문제풀이가 끝나면 상단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교사는 물론 제출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 중에서도 학생의 평가 참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현수 학생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췄고 2번 문제는 틀렸다는 것, 그리고 결과 보기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학생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기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수업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예제로 넘어가서 평가 평가 종료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이 화면을 함께 보기를 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 답안 보기를 눌러주시면 답이 어떤 건지 체크가 되고요. 다시 답안 가리기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세팅을 해놨다가 아이들이 문제를 푼 이후에 바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예제 2번도 풀어보실 수 있고요. 눌러주시면 답이 바로 뜹니다. 또 다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클릭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고 답안 가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풀 시간을 주고 함께 보기로 이 화면을 공유해 주신 다음에 답을 보여주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풀이 과정을 직접 필기를 해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보기 종료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 차시에 구성된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 수업을 진행하고 나시면 수업이 종료되는데, 수업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에 수업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수업 후기 설문을 진행하게끔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학생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오늘 수업 후기를 알려주세요 하고 수업 어려웠어요, 완전히 집중했어요, 제출하기 까지 하면 수업이 종료가 됩니다. 방금처럼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나면 그 수업 후기들이 모두 저장이 되는데 아직 나가지 않은 이 화면에서 오른쪽 수업 후기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수업을 나가고 나셔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근 수업 분석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기존에 했던 수업을 다시 보기가 가능하신데, 오늘의 일정에서 방금 한 수업 다시 보기, 이제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했죠. 방금 진행했던 수업들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은 아마 3교시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업 다시 보기를 눌러주시면 들어가셔서 수업 후기도 보실 수 있고, 각 수업 콘텐츠별로 클릭해보면서 학생 수업할 때 했던 것처럼 학생 현황 보기, 화면 보기, 필기 내용, 그리고 메모 내용 등을 다시 돌려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됩니다. 네, 수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배부하거나 피드백 주는 것, 그리고 게시판에 게시물 공지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 홈 화면에서는 처음 안내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바로가기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두 번째 수업은 만들고 직접 진행하는 탭이고요. 세 번째 AI 학습부터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AI가 자동으로 과제를 추천하고 또 배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 평가 현황, 과제 제출 현황, 리포트 등 학습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학급 게시판에서 과제물 배부나 공지사항 게시 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AI 학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제공되는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반 학습 진도인데요. 저는 별도의 진도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취 완료, 학습 이력 없음 등등 세부적인 자료들,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교사가 직접 진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맞춤학습 배부인데요. 저는 이미 과제를 배부했기 때문에 배부 완료라고 뜹니다. 그런데 여기는 AI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현황을 토대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분석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과제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개념에서 학습한 개념의 성취도에 맞춰서 전체 배부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세팅이 되고, 선생님들은 배부 버튼만 클릭하시면 보낼 수 있고요. 또 최근 평가에서 정답률이 낮은 개념 관련해서 취약한 학생 3명에게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맞춤학습 배부하기를 클릭하셔서 직접 문항을 구성하시고 배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항도 직접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데 진단평가, 단원평가, 총괄평가 모두 가능합니다. 총괄평가 배부하기를 눌러보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평가의 범위, 평면좌표, 한 문제, 총괄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단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통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총괄평가 이름 그리고 시작 일시, 종료할 확인, 종료일시, 학생 선택 전체 혹은 일부 가능하고요. 문제 미리 볼 수 있고요. 다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배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문항이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시 홈 화면으로 와 보시면 네, 조금 딜레이가 있는데 다음 과제에서 방금 배부한 평가 문항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교사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현재 학습 현황을 과제별, 학생별로 보실 수 있고 현황 보기 또 상세 보기를 클릭하셔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습 현황으로 넘어가시면 세 가지 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분석, 두 번째 학생별 분석, 학생 피드백 세 가지로 이루어졌고요. 학습 분석은 1학년 일반 학습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피드백을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며칠간의 수업 성취율 분석, 난이도 분석, 집중도, 성취율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그리고 문제풀이 수, 학습 시간, 학생별 학습 현황 클릭해서 세부적인 현황 다 보실 수 있고 문제 많이 푼 학생, 적게 푼 학생, 단원별 분석, 취약한 학습 개념, 학습 상태별 학생 현황 등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확인하시고 학생별 분석으로 가보면 학생별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다 살펴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이 학생에 대한 후속 지도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분석에서도 우측 상단에 데이터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엑셀로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이 자동 저장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피드백은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인데 하단에 있는 이 피드백 보내기를 눌러주시고요. 학생들에게 제공할 피드백 전체 할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적어주시고요. 칭찬해요 적겠습니다. 응원해요 적고 하트 몇 개 보낼지 선택하시고 보내기 클릭하시면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홈 화면에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피드백 전달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하트를 몇 개 모았는지 피드백이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과제를 배부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교사와 학생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학급 게시판 기능입니다. 게시판 역할입니다. 공지사항을 하거나 과제를 배부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탭이고요.
게시판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크게 3개의 게시판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 게시판 모음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운 게시판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업 자료 해서 새로운 게시판 안 되네요. 이런 작업들은 노트북으로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 하위 게시판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고, 게시판 공개 설정부터 해서 누구누구 구성원 설정까지, 그리고 자동 추가, 게시글 쓰기, 댓글 쓰기, 반응 쓰기 허용 등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셔서 게시판 추가를 하시면 게시판이 추가가 됩니다. 아무거나 할게요. 그래서 게시판 추가하기. 네, 그러면 지금처럼 게시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를 하셔서 눌러보시면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과제 제시하고요. 날짜와 배부 대상자 선택 전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점할지 안 할지 채점 방식 하시고 만점 입력해 주시고 바로 배부하셔도 되고요. 미리 만들어 놓고 수정하실 거면 임시 저장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학생들의 배부되진 않고 임시 저장한 글을 눌러 주시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임시 저장 글이 뜨고요. 클릭하신 이후에 배부를 눌러 주시면 그때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보면 내 과제를 눌러보시면 저에게 부여된 과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과제 시작하기 해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채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최효석 학생 1명 제출한 게 떴죠.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채점을 하면서 또 학생과 1대1로 댓글을 남겨보면서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래스팅 AIDT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상단에 있는 이 5개의 탭을 순서대로 눌러보면서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수업 구성이 되시고요. 홈 화면은 홈베이스, 수업은 수업 만들기와 진행, 나머지 것들은 과제 배부와 학급 과제 배부 게시판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수업 영상은 하나의 아닐 뿐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역량들을 발휘하셔서 수업을 구성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